우리가 굳이 문명의 편리함을 뒤로하고 사방이 고요한 산속이나 인적이 드문 외딴 자연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빽빽한 빌딩 숲을 벗어나 사방이 완벽한 정막으로 가득 찬 산속에서 맞이하는 밤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치유와 해방의 시간을 선물하곤 합니다. 단단한 콘크리트 벽과 이중창 대신 오직 1mm도 되지 않는 얇은 천, 한 장으로 만들어진 나만의 작은 요새인 텐트. 그 안에서 우리는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고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자연과 하나가 되는 완벽한 자유를 만끽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나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거대한 오만이자 착각에 불과합니다. 지퍼 하나로 외부와 차단된 그 얇은 천막은 지극히 취약하고 무력한 인간의 부드러운 살덩이를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방 수십 킬로미터 이내에 민가도 없고 구조를 요청할 사람도 없는 깊은 골짜기, 빛 한 점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텐트 바로 바깥에서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기괴한 난도질이나 내 공간을 침범하려는 정체 모를 손길이 시작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도망치려 해도 텐트 문을 여는 그 짧은 순간 날카로운 위험이 당신의 목을 겨누는 극한의 고립 상태. 여기 국립공원의 한 깊은 산속에서 홀로 야영을 즐기던 한 남자가 겪은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와 인과응보에 대한 숨막히는 미스터리 실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난 뒤 이번 주말 숲속으로 캠핑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밤늦은 시각 텐트 바깥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바람 소리에도 온 신경이 두려움으로 마비될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깊은 산속의 밤은 결코 인간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천의 원혼과 상귀들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시 34살이던 제보자 진우 씨는 평소 혼자서 장거리 등산을 하고 산속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비박과 솔로 캠핑을 삶의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던 베테랑 등산객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중순의 어느 금요일, 진우 씨는 오랫동안 계획해왔던 지리산 종주 코스를 밟기 위해 큰 배낭을 짊어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가을산의 정취는 아름다웠지만 금요일 오후가 되면서 산속의 날씨는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낮게 내려앉고 강한 바람과 함께 짙은 산안개가 시야를 가로막자 진우 씨는 당초 목표로 했던 국립공원 대피소까지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피소 예약마저 꽉 찬 상태였기에 진우 씨는 해가 지기 전에 안전하게 텐트를 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중 진우 씨는 대피소에서 한참 떨어진 지정구역 외의 외딴 숲속 평지를 발견했습니다. 사방이 웅장한 바위와 빽빽한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을 막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보니 산이 너무 깊어 안테나가 모두 사라진 완벽한 통신 두절 상태였지만 진우 씨는 베테랑답게 당황하지 않고 서둘러 1인용 알파인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퍼를 단단히 잠그고 텐트 안에 누우니 비로소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휴대용 가스버너로 간단히 저녁을 해결한 진우 씨는 산속의 급격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두꺼운 동계형 침낭 속으로 몸을 쏙 집어넣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자 텐트 바깥은 빛 한 점 없는 완벽한 암흑으로 밀봉되었습니다. 거센 산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세차게 흔들며 내는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가끔 들려올 뿐 주변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진우 씨는 귓가에 맴도는 바람 소리를 자장가 삼아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진우 씨는 온몸에 세포가 하나하나 곤두서는 듯한 극심한 한기와 함께 척추를 타고 흘러내리는 불길한 예감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마주한 것은 스탠드 불빛 하나 없는 텐트 내부의 완벽한 암흑이었습니다. 묘하게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쉬기 힘든 압박감이 온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손목시계를 들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황색 백라이트 화면에 찍힌 숫자는 정확히 새벽 2시 15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초저녁까지 불어대던 그 거센 바람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겨 있었습니다. 산 전체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숨을 죽인 채 진우 씨의 텐트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숨막히는 정막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무의식적으로 침낭끈을 꽉 조이며 숨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텐트 바깥 불과 몇 센티미터도 되지 않는 바로 앞 텐트 출입구 쪽에서 숲의 정적을 무참히 찢어발기는 정체 모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찌익. 그것은 텐트 외부의 플라이 지퍼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밀하게 아래로 내려가는 소리였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기이한 소리에 진우 씨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놀라며
침낭 속에서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거센 산바람이나 기압 차이 때문에 지퍼가 저절로 밀려 내려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제발 바람이기를 바라며 진우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들려오는 소리는 명백히 지능을 가진 존재의 손길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슥, 찍. 지퍼의 손잡이를 손가락으로 꽉 쥐고 일정한 힘을 주어 조심스럽게 내리는 소리가 밤의 정막을 타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텐트 외부 지퍼가 약 10cm 정도 열리자 안으로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지독하게 썩은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흙냄새나 풀비린내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물에 붓고 부패한 유기물에서나 날 법한 코를 찌르는 악취였습니다. 진우 씨는 머릿속이 하얗게 탈색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국립공원 탐방로에서도 한참을 벗어난 깊은 외딴 숲속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에 왜 정체 모를 누군가가 내 텐트의 지퍼를 열고 있단 말인가. 야생 멧돼지나 반달가슴 곰이라면 지퍼를 내리는 대신 텐트 천을 찢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인간 혹은 인간의 형태를 한 무언가의 짓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바깥의 존재를 쫓아내고 싶었지만 공포가 목구멍을 꽉 막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깥에 있는 존재가 온전한 정신이 아닌 살인마나 수배자라면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흉기를 휘두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진우 씨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기 위해 두 손으로 입과 코를 틀어막은 채 눈물이 찔끔날 정도의 공포 속에서 텐트 출입구 쪽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다행히 하늘에 뜬 희미한 달빛이 자욱한 안개를 뚫고 내려와 텐트 내부로 투영되고 있었습니다. 텐트의 얇은 천은 바깥의 실루엣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거대한 스크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우 씨는 서서히 텐트 천 위로 드러나는 바깥의 실루엣을 확인한 순간 전신이 마비되는 것 같은 극한의 공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텐트 전면부 천 위에 일렁이며 나타난 그림자는 텐트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한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고개는 기괴하게 옆으로 꺾여 있었고 텐트 지퍼를 잡고 있는 손가락은 비정상적으로 길고 가늘었습니다. 그림자는 지퍼를 조금 내리다가 멈추고 다시 잠시 후에 아주 천천히 지퍼를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안에 있는 사람이 알아차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지독하게 집요하고 느린 속도였습니다. 진우 씨는 당장이라도 텐트를 걷어차고 일어나 저 멀리 대피소 방향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랜턴과 등산 스틱은 하필이면 텐트 출입구 바로 옆, 즉 그 그림자가 쪼그리고 앉아있는 바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텐트 천이 흔들려 바깥의 존재가 알아차릴 것은 자명한 이치였습니다. 만약 문을 여는 순간 그 기괴하게 꺾인 목과 마주할 것을 상상하자 다리가 벌벌 떨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진우 씨가 이 지옥 같은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차가운 매트 위에 엎드려 눈을 부릅뜬 채 어젯밤에 이 미친 손길이 제발 멈추기만을, 날이 밝아 이 존재가 사라지기만을 눈물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우 씨의 간절한 기도와는 반대로 바깥의 존재는 지퍼를 내리는 것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외부 플라이 지퍼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자 이제 남은 것은 진우 씨의 몸을 직접적으로 가려주고 있는 모기장 형태의 내부 이너 텐트 지퍼뿐이었습니다. 검은 그림자의 손길이 이너 텐트 망 위로 스르륵 다가왔습니다. 얇은 모기장 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정체 모를 괴물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망 너머로 비치는 실루엣은 지독하게 낡고 찢어진 등산복을 입고 있었고 그 얼굴은 머리카락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남자의 기괴한 호흡소리가 얇은 천을 뚫고 진우 씨의 귓가에 고스란히 꽂혔습니다. 쌕쌕거리며 물이 가득 찬 어파에서 나오는 듯한 남자의 숨소리는 살아있는 인간의 호흡이라기보다는 물귀신의 날숨에 가까웠습니다. 극도의 긴장감으로 진우 씨의 심장이 터지기 직전 이너 텐트 막 너머에서 도저히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고 긁히는 듯한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목을 쓰지 못한 사람이 억지로 쥐어짜 내는 듯한 기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워요. 너무 추워요. 제발 안으로 들여보내주세요. 남자는 같은 말을 기계처럼 중얼거리며 이너 텐트 지퍼의 손잡이를 잡고 다시 한번 찌익 소리를 내며 위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퍼가 열릴 때마다 그 지독한 부패취가 텐트 안을 가득 채웠고 진우 씨는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의식을 잃고 암흑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차가운 산 안개가 자욱하게 낀 토요일 아침이 되어서야 진우 씨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텐트 안으로 스며드는 은은한 아침 햇살과 함께 저 멀리서 들려오는 청아한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진우 씨의 흐릿한 정신을 깨웠습니다. 텐트 안은 어젯밤에 그 피비린내 나던 공포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평화롭고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진우 씨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채 자리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지독한 가위눌림이나 악몽을 꾼 걸까? 그래, 세상에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겠어. 진우 씨는 그것이 제발 현실이 아닌 꿈이었기를 간절히 바라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텐트의 내부 지퍼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너 텐트 지퍼를 열고 나간 진우 씨는 바깥 상황을 확인한 순간 비명을 지르며 자갈밭 위로 거꾸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입을 벌린 채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지독한 현실이었습니다. 텐트 외부의 플라이 지퍼는 어젯밤 그림자가 내려놓은 그대로 바닥까지 완전히 열려 있었고 텐트 출입구 바로 앞 흙바닥에는 진흙과 물이 섞인 기괴한 형태의 맨발 자국들이 텐트 안을 향해 빽빽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를 가장 기절초풍하게 만든 것은 텐트 바로 뒤편 울창한 수풀 속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의문의 물체였습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노출되어 색이 바래고 군데군데 찢어진 낡은 등산 배낭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배낭 주변에는 이끼가 가득 끼어 있었고 지퍼는 반쯤 열린 채 내부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배낭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배낭 안에서 나온 것은 녹슨 코펠과 썩어버린 비상식량, 그리고 가죽이 다 헤어진 등산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 사이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인의 손때가 묻은 작은 수첩 하나였습니다. 진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수첩을 주워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주인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2020년이라는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진우 씨의 가슴은 사정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처럼 적힌 등산 기록들의 마지막 장. 급하게 휘갈겨 쓴 듯한 영양 상태와 조난 상황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길을 잃었다. 스마트폰은 터지지 않는다. 발목을 삐어 움직일 수 없다. 식량이 떨어져 간다. 너무 춥다. 그리고 수첩의 맨 마지막 장에는 검붉은 핏자국으로 얼룩진 채 기괴하게 휘갈겨 쓴 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나를 안으로 들여보내주세요. 추워요. 어젯밤 텐트 문을 열며 그 괴물이 읊조렸던 목소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배낭과 수첩을 그 자리에 내팽개치고 장비를 정리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스마트폰과 차키만 챙겨들고 미친 듯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 기괴하게 꺾인 목을 한 존재가 안개 속에서 쫓아오고 있을까봐 오직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그렇게 2시간을 미친 듯이 달려 산을 빠져나온 진우 씨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인근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맨발의 먼지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페인에 몰골을 하고 파출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와 자신이 밤새 겪은 지퍼 소리와 수풀 속의 낡은 배낭에 대해 비명을 지르며 털어놓는 진우 씨를 보며 파출소 안의 젊은 순경들은 그저 정신이상자로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나이 지긋한 한 노경이의 얼굴은 서서히 흙빛으로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노경이는 젊은 순경들을 물리고 진우 씨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지인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그 산속에 얽힌 잔혹한 실종 사건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가 텐트를 친 그 외딴 숲속 구역은 실제로 정확히 3년 전인 2020년 10월 한 30대 남성 등산객이 홀로 야영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폭설과 안개 속에 고립되어 실종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당시 국립공원 구조대와 대대적인 수색대가 투입되어 수개월 동안 산을 뒤졌지만 거친 지형과 자욱한 안개 때문에 남자의 시신은 물론이고 그 어떤 유품조차 단 하나도 찾지 못해 결국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노경이는 진우 씨가 가져온 수첩의 이름과 실종자 명단을 대조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실종된 친구가 자네의 따뜻한 텐트 불빛을 보고 3년 동안 산속을 헤매던 그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찾아온 게야. 자네가 어설프게 지퍼를 완전히 열어주었거나 밖으로 나갔다면 자네의 온기마저 빼앗아 그 차가운 수풀 속으로 끌고 들어갔을 걸세. 정신을 잃고 안에서 버틴 것이 자네 목숨을 살린 천운이었어. 노경이의 나직한 음성이
파출소 안의 차가운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진우 씨는 소름이 돋아 살점이 마비되는 듯한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국립공원 구조대가 진우 씨가 말한 좌표를 바탕으로 현장을 재수색한 결과 낡은 배낭이 있던 숲풀 바로 아래 낙엽더미 속에서 발견된 것은 3년의 세월 동안 차갑게 굳어버린 실종자의 유골이었습니다. 유골의 손가락 뼈들은 마치 무언가를 애타게 열려고 했던 것처럼 텐트 방향을 향해 뻗어 있었다고 합니다.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깊은 산속의 밤. 우리가 대자연의 아름다움이라 믿는 그 고요함 속에는 가끔 인간의 영역을 거부하는 오래된 원앙과 굶주린 원혼들이 숨죽인 채 텐트의 지퍼를 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깊은 숲속 텐트 안에서 잠을 청할 때 혹시 텐트 천 바깥에서 찌익 하는 기괴한 지퍼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면 절대로 밖을 내다보거나 지퍼를 열어주지 마십시오. 어쩌면 당신의 머리맡에서 지퍼를 쥔 무언가가 당신의 온기를 빼앗아 차가운 낙엽 밑으로 끌고 내려갈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단단한 벽이 없는 곳에서의 밤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